박정혜는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떴다. 나이가 68이 되었지만 눈꺼풀은 알람 시계보다 먼저 떠졌다. 몸은 군데군데 쑤셨지만 손은 기억하듯 반찬 가게에 불을 켜고 커다란 솥에 물을 올렸다. 오랜 세월 해온 일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박정혜의 반찬을 찾았다. 멸치볶음, 오징어채 무침, 시금치 나물, 두부조림. 손맛이란 게 따로 있는지 다른 집 반찬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정혜 아줌마 반찬은 믿고 먹는다니까. 늘 단골들이 하는 말이었다. 그 말이 박정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딸 박미진의 표정은 늘 달랐다. 어린 시절부터 반찬 가게 냄새가 몸에 밴 게 창피하다고 했고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괜히 움츠러들었다고 했다. 커서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반찬 가게 냄새가 옷에 벨까 봐. 회사에선 절대 말 안 해. 그냥 다른 일 하시는 걸로 해줘. 미지는 회사 사람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박정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래, 내 체면 세우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웃어 넘겼다. 딸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미지는 늘 똑똑했고 뭔가를 이뤄낼 줄 알았다. 정혜는 자기 못난 배경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그 결과 딸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묘한 말을 하곤 했다. 정혜 아줌마 딸이 그렇게 잘났다며? 근데 얼굴 한번 못 봤네.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바빠서 그래. 회사에서 자리도 크다더라고.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딸 편을 들었다. 가게 앞에 나란히 놓인 반찬통을 채우면서도 정혜는 늘 같은 마음이었다. 내가 이거라도 해서 애 키운 거지. 창피할 것도 없어. 당당해야지. 그랬다. 손가락 마디가 굵게 굳어버리고 허리가 점점 굽어졌어도 마음만은 꿋꿋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려는데 단골 손님 김 여사가 말을 걸었다. 정혜 씨 딸이 대기업 다닌다며. 참 좋겠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정혜는 허리를 펴며 대답했다. 그럼요 뭐. 제 자랑이죠. 하지만 목소리 끝에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다. 집에 돌아와 좁은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정혜는 생각했다. 자랑스러운 건 맞는데 왜 이렇게 쓸쓸하지? 그럴 때마다 어린 시절 미진의 말이 떠올랐다. 엄마, 나는 친구네 집처럼 냄새 안 나는 집에서 살고 싶어. 그때는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에 돌멩이처럼 박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혜는 반찬 가게를 포기하지 않았다. 반찬통마다 담기는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다. 정직하게 살면 언젠간 보상받는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 세상에 드러난 적이 없었다. 정혜 스스로만 붙잡고 있는 신념일 뿐이었다. 딸은 그 신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숨기고 싶어 했다. 정혜는 몰랐다. 가까운 미래에 이 평범한 반찬 가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줄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과 사위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이날 밤 정혜는 다 씻고 난 후 반찬 냄새가 밴 앞치마를 벽에 걸어두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을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 손 덕에 우리 미진이 키운 거지. 부끄러울 게 뭐 있어.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깊은 한숨은 그녀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무거웠다. 박정혜는 토요일 저녁 딸 박미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회사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자. 뜻밖의 말이었다. 정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동안 딸의 회사 모임에는 단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었다. 늘 바쁘다는 이유 혹은 굳이 불편한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정혜는 괜히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허연 머리카락이 눈에 거슬려 근처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고 가게에만 입던 앞치마 대신 단정한 자주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손때가 묻은 낡은 가방 대신 결혼식 때 쓰고 넣어둔 가죽 핸드백을 들고 나섰다. 평생 딸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다. 화려한 조명, 고급스러운 장식품, 낯선 향기까지. 정혜는 순간 발걸음이 굳어졌다. 내가 이런 데 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이 곁에 있으니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미지는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또박또박 말하는 목소리, 세련된 차림, 무심하게 웃는 표정. 정혜는 잠시 멍하니 딸을 바라보았다.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뿌듯함이 몰려왔다. 엄마 왔어? 미진이 짧게 인사했다. 그리고는 이내 동료들에게 돌아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혜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옆에 앉은 중년 남자가 말을 걸었다. 어머님이시군요. 따님이 회사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추진력도 있고 성과도 좋아서 다들 인정하죠. 정혜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미진이가 어려서부터 참 똑똑했지요. 반찬 가게 하면서도 공부만큼은 포기 안 시켰거든요. 제가 밤새 김치 담그고 시장 나가서 장사하고 그 덕에 여기까지 온 거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위 장도윤이 정색하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런 얘기는 여기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순간 정혜의 얼굴이 굳었다. 미진도 곧장 말을 보탰다. 엄마, 그냥 오늘은 즐기세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정혜는 당황스러웠다. 내가 딸 자랑 좀 한 게 뭐가 잘못됐지? 하지만 식탁 위에 올려진 낯선 음식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세련된 대화들 속에서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정혜는 몇 번 더 대화를 시도했지만 분위기는 늘 어색하게 흘렀다. 누군가는 해외 출장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고급 와인 이야기를 했다. 정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들이 오갈 때마다 마음이 작아졌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정혜는 미진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미진아, 엄마가 창피했니? 미진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엄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다만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힘들게 키워준 거 알아. 근데 다들 그런 얘기 부담스러워해.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딸 키운 게 자랑스러워서 한 말인데. 그러나 정혜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 맞다. 내가 괜히 나섰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졌지만 여전히 시장 아줌마였다. 블라우스도 가죽 핸드백도 어색하기만 했다. 정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그냥 반찬 가게나 하는 아줌마일 뿐이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딸이 회사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모습이 떠올랐다.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허전했다. 딸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정혜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가게 불은 꺼지지 않았다. 손님이 없어도 재료가 남아도 버티며 살아왔다. 그 덕에 딸은 성공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고생이 흉처럼 느껴질까? 내가 어디까지 뒤로 물러나야 할까?
정혜는 한참을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일요일 오전 박정혜는 평소처럼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시금치 한 단을 고르던 중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이거 참깨 얼마예요? 고개를 돌리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쩐지 기억에 남아 있었다. 혹시 김영수 아니에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혜? 박정혜 맞지? 세상에, 여기서 다 만나네. 김영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이었고 졸업 후에도 유학을 다녀와 잘 나간다는 소문이 간간이 들려왔던 인물. 그러나 이후 소식이 끊겨 있었다.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반가움의 말을 주고받았다. 김영수는 지금은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IMF 때 크게 무너졌고 지금은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사람 일이란 게 참 알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던 것도 한순간이더라고. 그 말에 정혜는 묘한 위로를 느꼈다. 자신의 삶도 늘 초라하다고 생각했는데 남들도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영수는 가끔 반찬가게 앞에 들렀다. 이거 좀 맛보라고 하며 정혜의 음식을 사갔고 옛날에는 내가 국어를 제일 잘했는데 하며 옛 추억을 꺼냈다. 정혜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다. 하지만 이 사실이 곧 딸 박미진 귀에 들어갔다. 엄마, 그 아저씨랑 왜 그렇게 자주 만나?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미진은 따지듯 물었다. 정혜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옛날 친구야. 가끔 얘기 나누는 거지. 나도 사람인데 누군가랑 이야기할 수는 있잖니. 그러나 미진은 못마땅해 했다. 엄마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괜히 오해 사지 말고 그냥 거리 두는 게 좋아. 정혜는 마음이 서늘해졌다. 딸은 자신이 누군가와 만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다. 자신은 늘 뒷전이어야 하는 걸까? 밤에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혼잣말을 했다. 나라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숨죽이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곧 자신을 다독였다. 그래도 딸 눈치 안 볼 수 있나. 또 싸움 될 게 뻔한데. 김영수와의 만남은 정혜에게 작은 위안이었지만 동시에 집안의 불편한 공기를 불러왔다. 딸과 사위는 정혜가 혹시라도 체면을 깎아먹을까 늘 예민했다. 그러나 정혜는 알았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을 넘어 앞으로 자신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복선이 될 거라는 걸. 여름이 막 시작되려던 무렵 가게 앞에 구청 직원이 찾아왔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정혜는 당황했지만 평소처럼 깨끗하게 관리했으니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직원의 표정은 달랐다. 여기 시설이 오래돼서 기준에 미달입니다. 냉장고 교체, 환기시설 보강 다 하셔야 해요. 순간 정혜의 머리가 하얘졌다. 필요한 비용은 1,000만 원이 넘었다. 매일 버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제가 최대한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다 믿고 먹는다니까요. 정혜의 호소에도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개선 안 하시면 영업정지 처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정혜는 딸에게 털어놓았다. 미진아, 엄마가 큰일 났다. 가게를 고치라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자 미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그냥 이참에 접으세요. 반찬 가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솔직히 나도 엄마가 가게 한다는 거 말하기 싫어. 정혜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진심이었구나. 딸은 단지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삶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
사위 장도윤도 말을 보탰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좀 쉬셔야죠. 저희가 생활은 책임질 테니까 굳이 이 가게 붙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거라도 해야 살 맛이나. 그냥 놀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밤새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지켜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돈이 없다는 현실은 너무나 분명했다. 그러나 가게를 접는 순간 자신의 존재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다. 며칠 뒤 정혜는 은행을 찾았다.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담보도 보증인도 없어 거절당했다. 손에 쥔 안내문이 허무하게 흔들렸다. 돌아오는 길 가게 앞을 바라보며 정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기가 내 전부인데 여기서 버텨야 내가 살아. 박정혜는 반찬 가게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위생 점검 이후 손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폐업한다더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하루는 단골 아주머니가 와서 물었다. 사장님, 진짜 문 닫는 거예요? 정혜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버텨볼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혜의 속은 타들어갔다. 하루 매상은 예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게 불을 끄고 돌아오던 길 골목 어귀에서 김영수를 만났다. 정혜야, 무슨 일 있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정혜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다. 가게 상황, 돈 문제, 딸의 차가운 태도까지. 김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냈다. 사실 나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 빚 때문에 집도 팔고 가족도 떠나갔지.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게 있더라고. 정혜는 눈물이 핑 돌았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며칠 후 정혜는 집에서 우연히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고등학교 때 보관해둔 상장들과 사진 사이에서 낯선 종이가 나왔다. 보증 채무 확인서. 사인은 남편의 것이었다. 정혜는 숨이 턱 막혔다. 남편이 죽기 전 몰래 보증을 서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게 뭐야? 정혜는 손이 떨렸다. 빚 때문에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지금껏 단순한 사고사라고 믿었던 진실이 흔들렸다. 정혜는 미진에게 털어놓을까 망설였다. 하지만 딸은 회사 일로 예민해 보였다. 괜히 말하면 더 멀어질까 두려웠다. 대신 김영수에게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나 이제야 알았어. 우리 남편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김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내가 강해진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딸도 못 키웠을 거야. 정혜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야. 하지만 남편의 비밀은 또 다른 복선처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어느 날 박미진이 불쑥 반찬 가게에 찾아왔다. 회사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예민한 상태였다. 엄마, 왜 아직도 이 가게 지켜요? 사람도 줄고 돈도 안 되잖아. 정혜는 억울함이 치밀었다. 이 가게가 나한테는 전부야. 너 키운 것도 우리 살아온 흔적도 다 여기 있어. 그러나 미진은 냉정했다. 엄마가 여기 붙잡고 있으면 나만 더 힘들어. 회사 사람들한테 엄마 얘기할 때마다 부끄럽다니까. 그 말은 정혜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다. 순간 정혜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부끄럽다고?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새벽마다 반찬 싸고 시장 나가서 하루 종일 서 있던 게 다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그게 부끄럽다니 내가 사람이냐. 가게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지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건 알아. 그렇다고 내가 평생 그 빚을 지고 살아야 해? 정혜는 눈물이 터졌다. 나는 내가 내 전부야.
그런데 넌 왜 날 전부 부정하니? 옆에서 사위 장도윤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둘 다 진정하세요. 이런다고 해결 안 돼요. 하지만 정혜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날 밤 미지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의 울먹이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해 사과할 수 없었다. 반면 정혜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후회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서운함이 짙게 남았다. 모녀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며칠 뒤 박미지는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동료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 엄마 반찬 가게 맛있다고 소문났던데? 우리 엄마도 거기 단골이라던데. 순간 미지는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부끄럽게 여긴 엄마의 가게가 누군가에겐 따뜻한 기억이자 위안이었다. 집에 돌아온 미지는 조심스레 엄마 방 문을 두드렸다. 정혜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가엔 피곤이 묻어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엄마가 나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인정하기 싫어서 괜히 모른 척했어. 정혜의 눈물이 다시 고였다. 미진아, 나는 내가 잘 나가는 게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내가 날 부끄럽다 하니까 나는 살아온 게 다 헛수고 같더라. 모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다. 미지는 속삭였다. 엄마 가게 고치는 거 나도 도울게. 돈도 조금 보태고 방법도 찾아보자.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맙다 딸아. 너만 내 편이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이후 모녀는 함께 가게를 지키기로 했다. 싸움은 깊었지만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화해의 순간을 맞았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반찬 가게는 새 단장을 했다. 냉장고와 환기 시설을 교체하고 벽지도 새로 발랐다. 깨끗하고 환해진 가게 앞에 서자 정혜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여기가 다시 내 집 같네. 박미진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메뉴를 다양화하자고 제안했고 온라인 주문 시스템도 연결했다. 덕분에 매출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엄마 이거 생각보다 잘 돼. 회사 사람들도 주문하겠다네. 정혜는 웃으며 말했다. 역시 내 딸이야. 머리가 다르다. 김영수도 여전히 가끔 찾아왔다. 그는 정혜의 변화를 보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 정혜야,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거 보니까 나도 힘이 난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야. 딸이랑 그리고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 한때 부끄러움과 갈등의 상징이던 반찬 가게는 이제 가족을 잇는 공간이 되었다. 정혜는 깨달았다. 자신의 삶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게 불빛 아래 모녀는 함께 손님을 맞으며 웃었다. 정혜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이 다시 타올랐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자.